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에서 정보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메가트렌드 연구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요.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 전반과 글로벌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노력으로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트렌드들을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메가트렌드 중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추동하는 그런 메가트렌드들을 의미하고, 특히 저희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가속화하게 된 그런 트렌드들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부와 함께 메가트렌드 연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제목은 21세기 메가트렌드 연구였고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90년대 후반부에 이렇게 그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국가 정부 주도적인 그런 디지털화를 추진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면 직주 근접이 사라진다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손에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든 일상생활이나 정치 활동이나 또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등 그런 미래상들을 예측하는 연구로 시작되었고요. 2007년, 8년 그 정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메가트렌드 연구는 2020년 가을에 갑자기 기획되었습니다. 2020년은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된 그런 시기였고, 단순히 이제 전염병이 번진다,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호 연결성에 기초한 그런 경제적인 질서, 사회적인 질서를 한꺼번에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 위기는 이미 존재했던 사회경제적인 미스매치에 더해서 새로운 종류의 이제 사회경제적 미스매치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호텔업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우리가 이제 매우 익숙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학교에 가서는 수업을 하고 학원에 가서는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이제 일상생활들을 그런 대면 접촉들을 다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제 비물리적인 접촉으로 상호작용의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갑자기 다시 불려나온 것이고요. 이런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떤 미래로 데려다 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랑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러면 2030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메가트렌드 세컨 라운드가 이제 준비되게 된 것입니다. 구조적 변화나 메가트렌드를 전망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상을 국가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야를 4개로 나누고 그 분야 4개를 관통하는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를 이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의 전방위적인 확산입니다. 단순히 플랫폼 기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조직하는 방식, 생산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정부가 통치하는 방식, 이런 모든 통치 원리에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라든가 정부도 플랫폼 형태의 조직을 선택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고, 센서나 IoT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화 기술은 단순한 그 업무들을 더 빨리 대체합니다. 자동화는 대체하기 어려운 복잡한 노동을 좀 더 천천히 자동화시키고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더 빨리 자동화시킴으로써 숙련 편향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로 저희가 뽑은 것은 가상화 융합화였습니다. 웹 1.0이 그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웹 2.0은 플랫폼을 강화시켰던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웹 3.0은 크리에이터의 시대입니다. 증강된 현실 세계와 상상력이 가미된 가상 세계가 결합하는 확장 현실 속에서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개인화 맞춤화입니다. 개인의 히스토리를 저장함으로써 그 개인의 다음 선택을 도와주고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맞춤형 광고나 혹은 감시사회 논의에서 보듯이 개개인의 성향들을 기업이나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빅브러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그 초개인화 맞춤화를 하게 됨으로써 개개인이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고 사회에는 무관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연대를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크라시라고 불리우는 알고리즘의 지배 같은 부작용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클릭해서 선택한다고 믿지만 알고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다음 볼 영화, 자기가 다음에 구매할 상품, 내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2030년에 한국 사회는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까라는 질문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X축에는 급진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 반대쪽 X축에는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이제 Y축에는 디지털 전환의 열매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사회, 아래쪽에는 경쟁이 매우 활발하고 디지털 전환의 열매를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2x2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더니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이제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그런 사회이지만 2030년에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승자 독식 사회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좀 글루미한 그런 미래에는 피해야 될 미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급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면서도 그 추진의 결과물들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얘기하게 된 게 마치 이제 아까 자동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AI가 도입되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면은 그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피한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거기로 가는 길의 와중에서 어떤 선택들을 사회적 선택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남은 과제들은 그러면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제들은 무엇인가, 정책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게 된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위기들은 회복기에 주로 이제 불균등한 효과들을 낳게 됩니다. 불균등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취약계층이었던 사람들을 더 취약한 계층으로 만들고 또 이제 회복기가 돼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그 원래 일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정책 방향은 더 공정한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좀 더 급진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기업 역시도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는 책임 있는 혁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역효과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동시에 그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라든가 혹은 환경 파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전환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는 메가트렌드 그 자체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을 우리 손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트렌드 연구는 현재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2030년 혹은 2040년에 중요해질 이슈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이 만들어낼 위험에 대해서 같이 대비하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더 중요한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컨드 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2021년에 새롭게 시작된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1년짜리 과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근시안적이지 않은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